자, 친구들, 월요일 10시도 알죠? 원방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원방을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집에서 아마 혼자 하기 빡셀 수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 아침 10시에 나와서 좀 더 하고, 그리고서는 금요일 날 도형에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려고 월요일 한 다음에 금요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마 원방을 혼자 하기 좀 빡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보충 개념을 좀 하려고 수요일을 비워뒀으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하고, 뭐 물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그때 또 해도 돼요. 그 다음 주부터는 네, 뭐 좀 더 여유가 있겠죠. 방학 부지런히 보내봅시다. 힘내세요. 그리고 코로나 유행한다더라.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에요? 요즘 유행한데. 아까 실제로 코로나 걸려서 빠진 애가 있는데 좀 다시 유행인가 봐요. 뭐 이것저것 유행인 것 같은데 감기, 코로나 100일 해. 네, 다들 조심하세요. 지금 내가 마스크 낀 건 내가 감염된 건 아니고 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시 내가 걸릴까봐 낀 것 뿐이에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산술기하부터 질문 받을게요. 83, 84, 89요. 88이요. 92요. 93, 98. 저 혹시 88 빼주실 수 있나요? 또 403, 404요. 97이요. 403? 네. 또 417. 또 넥스트 490 또 492. 92번 또 493번. 93번 또 저건 아주 답안지를 달고 사네. 아, 883번이요. 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 나 또 짱나네. 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질문만 받고 있는데. 또 질문. 자, 없어요? 77번부터 볼게요. 자,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합을 제시해주고 곱의 최대를 묻는 경우 또는 곱을 제시해주거나 약분 가능한 형태를 제시해줬을 때 합의 최소를 묻는 경우 이때에 한해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며 a 플러스 b라는 게 2루트 ab 이하 이상임을 이용해 양쪽에 a, b를 써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이게 아닌 모든 형태는 싹 다 형태를 바꾸던가 이게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이 형태만을 우리는 다룰 수 있어요. 다른 형태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377번부터 보겠습니다.
A, B, C가 0보다 크다라는, 이거 범위 안 썼네.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제 많이 제시되는 건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표현이고, 등호 성립 조건은, 즉, 곱이 최대가 될 때라거나, 합이 최소가 될 때라는 멘트를 쓰면서 등호 성립 조건을 유도해요. 그리고 그 등호 성립 조건은 A는 B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더해지는 애가 같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등호 성립 조건을 유도하는 표현은 곱이 최대가 될 때 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합이 최소가 될 때 라는 멘트로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유도한다 라고까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말했죠? 곱의 최소를 물어보는 건 산술기하가 아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에 대한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전개합니다. 이거 3개짜리 어떻게 전개하는지 기억나죠? 요즘 중딩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3개짜리 어떻게 전개해요? 하하. 두 개 전개하고선 또 전개하나요?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B, B, C, C, A, A 전개하니까 1. 이렇게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B, B 약분돼서 BC분의 A제곱.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A가 약분돼서 AB분의 C제곱. 자, 이렇게까지 쓰면 사실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요. 뭔 말이냐면 지금 형태는 1이 뜨거나 약분이 되는데 BC분의 A제곱, AB분의 C제곱, 즉 문자 두 개랑 그 다른 문자 하나가 제곱이 뜨는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AB, BC, CA 가 두 개씩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두 개씩 있지 않죠, 실제로. 더하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전개해볼까요? 이렇게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전개하면 C제곱 약분하고 AC분의 B제곱. 이것도 AC분의 B제곱이네. 네, 그래서 다 전개를 하면 A제곱분의 BC 더하기 B제곱분의 CA 더하기 C제곱분의 AB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하나 다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보여요? 합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곱을 제시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건 이거의 최소잖아.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돼, 얘를? 약분 형태가 제시된 것에 합의 최소를 묻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약분 가는 건 누구랑 누구예요? 이 둘이랑 이 둘이죠. 이걸 다시 재정비하면 2 더하기 BC분의 A제곱과 A제곱분의 BC, AC분의 B제곱과 B제곱분의 AC, C제곱분의 AB와 AB분의 C제곱, 이렇게 짝을 지어줄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코시-슈바르츠 쓰면, 이 둘에 대해서 코시-슈바르츠 쓰면 BC분의 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BC, 이 루트, 이 둘에 대해서 코시-슈바르츠, 미안해요. 산술기하 쓰면 AC분의 B제곱 곱하기 B제곱분의 AC, 이 둘에 대해서 이 루트 C제곱분의 AB 곱하기 AB분의 C제곱을 쓸 수 있게 돼서 8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 주의할 건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등호 성립 조건은 지금 A의 4제곱과 B제곱, C제곱이 지금 더하는 애들 두 개가 같아서 이둘과 이둘이 같고 이둘과 이둘이 같고 이둘과 이둘이 같은 순간이 존재하냐는 것이며, 이걸 다 만족하는 순간은 그냥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건 존재할 수 있고요. 최소값은 얼마?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본다고? 지금 합의 최소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합이 어때? 짝꿍이 있지. 어떤 짝꿍? 약분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짝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뭘 해줘?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x분의 y 곱하기 y분의 x, 이 루트 x분의 g 곱하기 g분의 x, 이 루트 y분의 g 곱하기 g분의 y, 그래서 6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자, 이것 약분 가능한 형태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통분하면, 그러면 약분 가능한 형태가 등장하죠. 그래서 얘랑 얘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 얘가 4 이하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돼요. 약분 가능한 형태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a 더하기 b분의 2의 제곱과 b 더하기 a분의 2의 제곱 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 구할 수 있냐에 대해서 네.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약분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없다.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전개를 합니다. a제곱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b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분의 4b 더하기 a제곱분의 4. 자, 그러면 얘랑 얘 짝지어서 이 루트 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4, 이 루트 얘랑 짝지어서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4b 더하기 이 루트 b제곱분의 4 곱하기 b제곱까지, 여기랑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계산하면 약분하고 4, 계산하면 약분하고 8, 약분하고 4 해서 12가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 알파입니다. 그때의 라는 멘트는 뭐예요? 그때의 x, y, a, b 라는 말은 뭐예요? 산술기하 평균이 언제 성립하냐는 거야. a제곱, 뭐야? 알파제곱 아니죠? a제곱분의 a제곱과 a제곱분의 4가 같고 b제곱분의 4랑 b제곱이 같고 동시에 b분의 4a랑 a분의 4b가 똑같을 때라서 결론적으로 a제곱과 b제곱이 둘 다 2로 똑같을 때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a랑 b가 모두 뭐다? 루트 2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베타 감마라서 베타 감마분의 알파는 야, 이거 12가 아니잖아. 16이잖아.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16입니다. 더하기를 잘못했죠? 답은 8 이렇게 됩니다. 그때의 라는 멘트, 이거 굉장히 자주 출제돼서 받아들여주기 바랍니다.
잘 받아들여주길 바랄게요. 지우는 거죠? 389번. 389번은 호시 슈바르츠로 푸는 게 편하다 했죠. 3x 더하기 5y와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한다면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 3x가 루트 3x의 제곱이고 5y가 루트 5y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루트 3x의 제곱과 루트 5y의 제곱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전체의 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만 곱하면 그러면 2 곱하기 10 이하다.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제곱이 즉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가 어떻다? 루트 20 2루트 10 2루트 5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0보다는 크겠죠. 여기 x랑 y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어서 끝. 최대값. (390번)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했대요. 세로를 x, 괄호를 y라고 한다면 5x 더하기 2y가 내가 사용한 줄의 길이고 그게 100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x, y의 최대를 구해달래. 맞지? x, y의 최대는 어떻게 다룬다고?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어떻게? 5x 더하기 2y가 10인데 이 5x 더하기 2y는 2루트 5x 곱하기 2y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2루트 10xy가. 양변을 제곱하면 100과 40xy가 돼서 xy는 2분의 5 이하다.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5가 됩니다. 이상한데? 숫자가 너무 작은데? 맞겠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둘레의 그때의 라고 말했죠? 실제로 이 문제에서 요거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여기까지 아예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얘는 필요 없고요. 그때의 둘레의 길이라 했죠?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하는 건 언제라고? 이 둘이 똑같을 때라고. 자, 근데 봐봐.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둘이 똑같은데 더해서 100이래. 그러면 각각이 얼마예요? 아니, 다시. 둘이 똑같은데 더해서 100이야? 그럼 이거 각각이 얼마야? 50이랑 50이겠지. 그쵸? 당연한 이야기죠. 5x가 50이고 2y가 50이겠죠. 그러니까 x는 10이고 y는 25예요. 둘레는 얼마예요? 70. 야, 근데 내가 이거 좀 이상하게 보였나 본데? XY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100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10이라고 썼죠? 왜 아무도 지적 안 했어? 얘 똑바로 안 봐? 자식들. 문제를 설렁설렁 보고 그럼 어떡해? 자, 질문. 산술기하 평균은 A와 B가 같을 때요. 그 형태 X랑 Y가 같을 때를 묻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A와 B가 같을 때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한다. 등호 성립 조건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쵸?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때의 라는 멘트. 곱이 최대가 될 때, 합이 최소가 될 때 여기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라고 말했죠. 등호 성립 조건을 다 뭐 같이 묻는다. 알았죠? 여기 쓸까요? 등호 성립 조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넓이가 2700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2700입니다. 근데 설치 비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만 설치한대.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수한이가 설치한 그 펜스는 이만큼. 이게 수한이 거야. 그치? 이게 수한이가 설치한 겁니다. 수한스. 자, 그럼 이제 길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문자를 이용해 써볼게요.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한다면 여기는 2x가 되고 여기는 y가 되겠죠. 즉, 펜스의 길이는 3x 더하기 2y인데 내가 아는 것은 2xy가 얼마인 거야? 2700인 거죠. 그쵸? 그럼 곱이 제시됐는데 내가 원하는 건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맞아요? 설치 비용이 최소라는 건 길이가 최소라는 거잖아. 둘레가 펜스가 짧아지면 비용이 덜 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합의 최소를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곱이 등장했을 때 곱이 등장한 거죠. 이거는 약분 가능한 형태를 제시한 게 아니라 곱이 됐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한다. 일단 쓰는 거죠. 3x 더하기 2y. 이거의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럼 2루트 6xy를 쓰면 됩니다. 어라? 6xy는 얼마야? 2xy가 2700이니까 8100이죠. 그래서 얼마? 2 곱하기 90이 됩니다. 180. 근데 그때 의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의 맞지? 뭔 말이야? 이 둘이 뭐 하는 거야? 둘이 같은데 얼마야? 80. 그러면 각각이 얼마야? 90이죠. 둘이 더해서 180인데 각각이 그럼 얼마야? 90이잖아. 맞죠? 3x도 2y도 90이 된다는 거죠. x는 얼마? 30. y는 얼마? 40. 45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얼마니? a부터 b까지 길이 아니야? 이거 2x 궁금한 거죠? 60. 여기다 쓰자. 활용 문제는 특히나 이렇게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을 많이 묻습니다. 393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넓이의 최소를 구하라 했네. 그때의 뭐 이런 거 없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란 말은 얘가 a고 얘가 b임을 일컫고요. 중간에 2,3이 있다는 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1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아는 것은 이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2루트 a분의 2 곱하기 b분의 3. 그러면은 2분의 1 이하가 되는 거죠. 뭐가? 네, 제곱해버리자. 제곱하면 1, 4에 a분의 2, ab분의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b가 24 이상이 되죠. 내가 원하는 넓이의 최소는 12. 질문. 이슈. 눈을 떠라 내 안에 잠든 미래. 어이, 뭉뜨셔요. 자, 397번 보도록 합시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397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CS 부등식이라고 좀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시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게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합니다. 세개도 마찬가지고요. 세개도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g의 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397을 풀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을 알려주고 뭘 물어봐요? x-2y 더하기 3g의 최소잖아, 그치? 그럼 이거에 제곱을 붙여야겠죠? 자, 근데 얘와 얘의 차이가 뭐야? 여기 개수가 1이고요. 개수가 -2고요. 개수가 3이니까 어떻게? 그거에 맞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곱해준다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4의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2죠? 14 곱하기 2 이하란 겁니다. x-2y 더하기 3g의 제곱이. 그러니까 x-2y 더하기 3g는 루트 28과 마이너스 루트 28 사이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7 이렇게 써지겠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라는 것은 3x 더하기 y의 제곱에 이상이 되는데 그냥 이상이 아니라 뭐? 여기 개수가 안 맞잖아? 그치?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하는 것 이상이다. 그럼 이 3x 더하기 y라는 것은 얘가 10이고 얘가 a라 했기 때문에 루트 10a와 마이너스 루트 10a 사이가 됩니다. 근데 얘랑 얘의 차가 20이라 했기 때문에 2루트 2 10a가 20이 된다는 거는 a가 얼마? 10이라는 것을 말한 거다. 받아들일 수 있죠. (403번) 유형별로 질문을 했네요. 대각선 길이라는 거 어떻게 구해요? 대각선 길이 A, B, C를 기준으로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얼마인 거야? 27인 거죠. 대각선 길이는 이거에 루트 취한 거니까. 근데 모서리 길이의 합, 모서리 길이의 합은 뭐죠?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뭐 하면 돼? 네 배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모서리 4개씩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야 돼요. 근데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개수들을 맞춰주기 위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자, 3과 27을 곱해서 81 이하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 얘는 어떻게 돼요? 36이 됩니다. 그쵸? 얘 9 이하잖아요. 그쵸? 36. 36이라고 하죠. 36. 이하라고 하는 게 맞겠죠? 36 이하. 최대값은 36이 되겠습니다. (404번) A, B, C라는 것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6이라고 알려졌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넓이가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얘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반대편에 있을 수 있는 건 1차식인 A 더하기 2B 더하기 C의 제곱이고 개수가 안 맞죠.
그래서 개수를 써줘야 됩니다.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최소일 때의 반지름의 길이야. 이거 등호 성립 조건 언제냐는 거예요. 자, 얘 등호 성립 조건 뭐라 했어요?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g가 같을 때,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같을 때라고 했죠. 그래서 1분의 a랑 2분의 b랑 1분의 c가 같은 건데, 자, 그럼 문제는 이 a와 c를 우리가 b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 a 더하기 2b 더하기 c라는 게 결국 3b가 돼서 그게 6이라는 거니까 b는 2고요, a는 1이고요, c도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반지름 길이의 합은 4가 되겠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417번. 혹시 말하다 말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요. 어이, 연아. 417번. 모의고사 문제고. 네. 센에는 없는데 이 주제가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 풀이 방법은 자주 쓸 거예요. 이게 말했다시피 센에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푼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387번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푼 사람 없을 거예요. 알았죠? 잘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는 다음과 같이 꾸려져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 30도라고 이야기했고요. 2와 3이 나왔습니다. 한 점 P를 찍고 수선의 발을 내렸고요.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걸 우리가 P, M, N, B, A, C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PM분의 AB, 여기를 X라고 여기를 Y라고 잡죠. PM분의 AB, PN분의 AC, 이거의 최소를 구하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고 C단계인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것도 언급해 준 게 없어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직각삼각형이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고 내가 뭘 배웠는지 몰라.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배웠던 거를 떠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경험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도 문제를 풀게 합니다. 직각삼각형이 떴을 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대서 일반적으로 뭐예요? 피타, 닮은. 뭐야, 피타 닮은. 그 다음 뭐야 같이 소리 하고 있어. 넓이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가로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쵸?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는 일단 기각. 자, 닮음. 여기에서 얘랑 닮음인 게 있냐 따져봐야 되는데 없죠? 닮음이려면 각이 똑같은 게 있었는데 각에 대한 언급이 얘밖에 없고. 그래서 세 번째 뭘 써요? 넓이를 씁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두 번째, 야 중졸,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배우면서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쵸?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입니다. 그쵸? 기억나요? 까먹었어요? 그럼 못 푼다. 기억해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맞는데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30도라는 것의 정체야. 특수가 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특수가 뭐 있어요? 30, 45, 60. 얘네들
아니 90 말고 90 말고. 뭐 0이랑 90도도 특수가 낄 수도 있는데 그냥 30, 45, 60만 얘기할게요. 얘네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했어요? 비율관계를 이용했죠. 그쵸? 비율관계 30도는 비율관계 몇 대 몇 대 몇이야? 30도는 비율관계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럼 45도는 60도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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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근데 왜 1대 루트 3대 2가 맞긴 한데 뭔가 나 저 표현은 저 순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삼각형은 두 개입니다. 특수각을 기준으로 60도와 30도가 붙어있는 2대 1대 루트 3 45도가 붙어있는 1대 1대 루트 2 뿐입니다. 얘는 정사각형의 절반이고요. 얘는 정삼각형의 절반입니다. 그쵸?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다각형의 절반꼴이라. 30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2대 1대 루트 3에 의해서 높이를 2분의 3으로 봐라. 그렇게 구하던가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앞으로 웬만하면 각도는 요 번데기 발음 세타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알았죠? 오케이?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앞으로 각도는 웬만하면 세타로 쓰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수학 1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수학 1에서는 삼각함수, 삼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자주 사용할 건데 그 전까지 어쨌든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를 이용하든 혹은 이 30도를 이용해서 2대 1대 루트 3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든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든 난 얘로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30도가 얼마? 2대 1이라 했잖아. 그쵸?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넓이가 2분의 3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넓이라는 걸 왜 생각했다고? 뭐 때문에? 여기 이 그림에 뭐가 있어서? 직각이 있어서 라고 말했죠. 2분의 3이라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y랑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를 더한 값입니다. 왜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기 때문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니까.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자, 그래서 3은 3y 더하기 2x 이렇게 관계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즉 문제에서 합을 제시하고 곱의 최소를 아닌데? 이거 뭐야? 아니 합을 제시했는데 합의 최소를 구하래. 말이 안 되잖아. 합을 제시했으면 일반적으로 뭘 제시해야 돼? 곱의 최대를 물어야 돼. 합의 최소면 내가 뭐라 그랬어? 산술기야 못 쓴다고 말했죠. 그걸 쓰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어떻게 바꿔요? 쳐다봅니다. 얘는 뭐가 있어요? 분모. 저 분모가 아주 거슬리지. 그래서 얘랑 곱하겠습니다. 이거랑 내가 구하고 싶은 얘랑 곱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지 얘랑 곱한 값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되게 희귀한 처음 보는 듯한 풀이를 접근하는데 3분의 1을 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냐면 얘 3이라고 써있죠? 3분의 1 곱하면 얼마예요? 3분의 1 곱하기 3이죠? 얼마예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난 구하고 싶잖아. 근데 얘랑 얘를 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곱했을 때 뭐가 등장하니까 전개하면 4 더하기 9 더하기 x분의 6y 더하기 y분의 6x라는 무슨 형태가 등장하니까 약분 가능한 형태가 등장해서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게 되거든.
근데 그러면 3을 곱해버려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는을 못 쓴다고. 얘에서 는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3분의 1을 앞에 곱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식을 변형할 때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꺼내기 위해 식을 살짝 변형해주는 걸 어디서 했죠? 이런 거 처음 본 게 어디야? 그쵸? 표준형 바꿀 때. 표준형으로 바꿀 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더하고 빼고 이러잖아. 그치? 그 과정처럼 더하고 뺀 게 아니라 곱하고 나눈 겁니다. 알았죠?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말했죠? 센에서는 이 문제를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거는 꽤 자주 나오는 풀이 방법이라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대전제는 하나뿐입니다. 산술기하는 곱의 최대를 구하든 합의 최소를 구하든 내가 원하는 형태에서만 구할 수 있다. 다른 형태는 아예 못 구한다. 만약 산술기하로 풀고 싶다면 반드시 형태를 바꿔서라도 걔네를 등장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게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대전제입니다. 형태가 들어왔을 때만 쓸 수 있다. 알았죠? 무작정 쓰는 게 아니에요. 형태가 있을 때만, 내가 아는 형태일 때만. 아는 형태가 아니야. 하벨젠시하고 하벨체수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이제 분자 분모, 그러니까 얘는 분모만 있고 얘는 분자만 있다는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곱해버려서 약분 가능한 형태를 등장시켰다는 거죠. 자, 그럼 얘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2루트 6 곱하기 6이라 맞죠? 12죠. 그러니까 얼마? 3분의 13, 25. 얘가 답이 됩니다. 문제에서 P분의 Q에 대해서 더해달라 했으니까 뭐 답은 28이겠죠. 그쵸? 이렇게 돼요. 질문?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넓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고 이거부터는 이 아까 언급했던 그 387번이랑 똑같다는 거죠. 387번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잠깐 넘어갈게요. 387번으로. (387번이) a 더하기 b가 4라고 돼 있고 그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를 물어보잖아. 맞지?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접근하겠다고? 4분의 a 더하기 b를 곱하면 4분의 1에 2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뜨고 얘에 대해서만 산술기하 쓰면 된다고. 그쵸? 왜 약분 가능한 형태니까 그럼 얼마예요? 1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야,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가? 좋네. 정신 차리시고요. 네. 뭐라고? 뭐를? 합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나한테 제시된 건 뭐야? 합. 원래 합을 주면 곱의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합의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곱을 제시해주거나 약분 가능한 형태여야 돼요. 둘 다 아니죠. 맞지? 근데 얘는 분모 외의 식이 있고 얘는 분자의 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관련 지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 즉 약분 가능한 형태를 등장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할 거야. 자, 문제가 생겨요. 4를 곱하면 얘랑 얘랑 똑같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a 더하기 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랑 같아? 아니죠. 그래서 난 얘를 곱하고 싶은데 걸리적거린다고. 이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거의 역수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되게끔 곱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약분 가능한, 즉 형태가 등장했고 합이지만 곱이 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써줄 수 있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풀이를 진행하냐면 얘를 아마 풀었던, 아마 해설지를 봤던 친구들이라면 a, b분의 a 더하기 b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
AB분의 4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 AB의 최대를 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풀이 방향이었을 거고, 이게 보통 해설지에서 원하는. 근데 그렇게 풀면 얘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풀이가. 그러니까 개수가 이상한 게 잡혔을 때 그게 좀 귀찮아져. 근데 지금 말하는 풀이는 개수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관없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대부등식 마지막 파트 산술기하 평균과 커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었고요. 말했다시피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중간고사, 이번 중간고사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중간에 이제 그 10월에 막 다발로 휴일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니면 학교에서 웬만하면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 뭐 징검다리라서 뭐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공휴일을 주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는 일이 생기니까 여기까지 못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보통 다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선생님, 근데 교과서를 보니까 그 산술기하 문제는 보통 막 이게 왜 그런지 증명하라고만 나오고 다른 건 거의 안 나오는데. 너 연습 문제 봤어? 단원 마무리? 단원 마무리 이거 있어. 단어 마무리 이런 문제 있어요? 네. 단원 마무리 아까 그 활용 문제 있어요. 네. 그래. 아주 좋은 자세군. 뭐야? 90, 91, 92. 아, 네. 자, 483번부터 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건 뭐라 했어요? 함수라는 건 이런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게요. 이 액자식 구성, 액자식 문제가 나와. 액자가처럼 뭔가 네모가 나와. x의 범위, y의 범위가 나오는 이런 문제에선 반드시 이 액자 안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액자 바깥으로 나가는 그림은 함수가 아니에요. 말했죠?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나는 솔로에서 내가 뭐 오늘 같이 점심을 먹고 싶은 사람 고르세요 이랬는데, 전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랑 먹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애는 퇴장이라고. 말이 안 된다고. 그 마을에서만 골라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규칙이고, 함수의 규칙은 뭐다? 여기에서만 고르라는 겁니다. 이 공역이라고 부르는 y의 범위에서만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함수의 규칙이다 말할 수 있죠. y의 범위가 어떻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1, 3이죠. 얘는 뭐예요? 그러면 뭐 1,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4. 이 정도 좌표는 다 찍을 줄 알죠? 자, 근데 이 그림 안에, 야, 그래,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야, 하나씩 그려봐. 조용아, x 더하기 1 대략적으로 표현해봐요. 손으로. 네, 이렇게 그려지죠. x 더하기 1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1번이에요. 안에서 다 골랐죠? 자, 2번 서연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대략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래프로 대략 그려봐. 그냥 대충 그려봐. 손가락으로 내가 알아서 알아들을게. 뭐? 아니, 어떻게 그렸냐고. 아니, 네 손가락으로 그려보라고. 네, 그렇게 그리면 되죠. 이게 실제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네, 얘가 2번입니다. 이 그림에서 벗어나는 게 없죠. 정은아, 2분의 1 절대값 x-1 그래프 그려보세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V자가 그려집니다. 알았죠? 절대값 x-1은 V자인데 이 V자가 얘 0 되는 값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V자가 그려져요. 우리가 부등식 파트에서 이야기했죠. 절대값 그래프 그리자고. 맞지? 했어요. 했죠. 심지어 시험지에도 이거 그런 2개짜리라서 그렸구나. 와, 하나짜리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분의 1,0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래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뭐 바깥쪽은 모르니까 그냥 3번. 자, 4번 x제곱 더하기 2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지우야. 지우야. x제곱 더하기 그냥 대략 그려봐. 대략. Hey you. 어떻게 그래요?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되잖아요. 그쵸? 뭐야 색깔이 겹치네. 4번. 자, 은찬아.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꼭지점 어디에요? 꼭지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해야지. 마이너스.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이탈했죠. 밖에 그려지잖아.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알았죠? 이러면 함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만큼의 x에 대한 함수값이, 이 표현도 기억하세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알았죠? 함수값이라는 건 x가 고른 y의 값이 함수값이에요. 오케이? x가 고른 y의 값이 함수값입니다. 헌데 여기 있는 x는 y를 고르되 이 공역 바깥을 골랐어요. 근데 그건 고르면 안 된다라 말했지. 그러면 안 고른 겁니다. 이 마을에서는 안 골랐다고. 그래,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골랐잖아. 그치? 이건 이 마을의 규칙을 위배한 거야. 그래서 안 골랐다고, 함수값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정의되지 않았다고 표현할게요. 알았죠? 그럼 이 정의가 뭐야?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지는 거예요. 저스티스가 아니라. 맞지? 뭐지? 데피니트? 맞나요? 뭐냐 정의? 정의하다. 디파인트라고 있는 거야? 디파이. 이거 스펠은 알고 있는데 이거 뭐라고 있냐? 이거 아니야? 그죠? 여기 이거 ION 하면 이게 정의잖아. 근데 이거 데피니션 아니야? 그러니까 정의 하나가 디파인. 아, 그건 디파인이고 이건 데피니션이야? 아, 그래? 야, 니 영어 잘한다. 내가 본 웹툰에서 나왔어. 데피니션. 네? 차치하고. 정의되지 않는다. 알았죠? 없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오케이? 안 고른 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를 들어 아닙니다. 이건 차치하죠. 다음에 이야기하죠. 지금 꺼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83번 답은 5번입니다. 5번은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땡. 490번. 또 나왔어. 정의역과 공역. 어때요? 그림을 그려야겠죠? x의 정의역이 1부터 2까지, y의 공역은 2부터 6까지죠. 내가 원하는 ax 더하기 1이야. y는 ax 더하기 1은 뭐야? y는 ax 더하기 1의 정체가 뭐예요? y는 ax 더하기 1은 뭔 생각을 들어? 무진아, y는 ax 더하기 1은 어떻게 그래프를 어디가 기준이야? 그쵸, 0,1이 기준이죠. 맞아요? 잘 말했어요. 자, 0,1에서 직선을 그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려야 돼? 반드시 이 액자안을 그려줘야 돼요. 맞아요?
액자 안에 그리는 첫 번째 뭐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액자 중간부터 솟구치면 안 된다고 알았지? 처음부터 그려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지나는 거 이해 가요? 그래? 그러면 지금 요 점을 지날 때네. 요 점을 지난다고 지금 생각한 거잖아. 맞지?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0,1부터 1,2까지니까 기울기 1이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거 돼요? 이 그림 돼요? 돼요. 지금 아까 된다고 했잖아. 이 보라색. 중요한 건 가로를 채웠냐는 겁니다. 가로를 안 채우면 그게 정의되지 않는 거라서 가로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또 가로를 안 채울까? 누가 안 될까? 여기부터 안 돼요. 네, 맞아요. 여기부터 안 됩니다. 왜? 이쪽 애들이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럼 내가 마지노선은 어디예요? 얘입니다. 이해 가요? 여기까지. 그럼 얘를 지난다는 게 핵심이겠네. 맞지?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2분의 5. 그래요. 네, 끝. A는 기울기예요. 기울기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 구하려면 점과 점 사이의 x의 변화량,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다루는 게 맞죠? 이해가요? 질문 있어요? 함수라는 것은 x와 y의 대응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걸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도구가 뭐야? 집합의 도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면 함수의 도구는 뭐야? 그래프야. 그럼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문제를 풀었다면 당연히 함수에서 뭘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그래프 그리면서 푼 놈이 없던데? 왜 그러지? 왜 그런 거야? 그냥 안 풀어도 돼? 안 그려도 돼요?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 간단한 문제부터 차곡차곡 상상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기르지 않다가 복잡한 문제를 닥쳤을 때 그제서야 이걸 상상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그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을 조금씩 길러야 돼요. 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구나.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구나.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구나. 그런 상상력을 길러야지 괴물을 만났을 때 이럴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된다고? 이게 아니라 이럴 수 있구나를 하려면 상상력, 경험을 길러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학기 때부터. 맞지? 난 계속 그림을 강조하고 있어.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프는 지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흔하게 가는 길은 눈 감고도 가야 맞죠? 근데 아니 처음 가는 길들을 왜 계속 그림을 지도를 안 보고 가냐고. 왜 감에 의존하려고 해요? 좋지 않아요. 지도를 하나씩 그려보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때예요. 학기 중에나 그러지 마세요. 자, 봅시다. fx라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x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 라고 말을 했어요. 자, f1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1의 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를 구하겠다고. 1을 4로 나눈 나머지 몫이 얼마예요? 누구까지 있어? 그렇죠. 0이죠. 나머지는 1. 이게 F1입니다. 아까 누구까지 질문했죠? 우준이 할 차례인가? 2의 제곱을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나머지는? 네. F3의 의미는 3의 제곱을 4로 나누면 나머지 몫이 얼마예요? 노요. 나머지 얼마예요? 1. 1, 0, 1. 혹시 그 다음 0이 나온다면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F4. 4의 제곱을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우진아? 몫은? 나머지는? 네, 규칙 완료. 자, 치역. 치역이라는 표현은 나온 값이에요. 1과 0뿐이다. 답은 3번. 492번.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소개해 줄게요. 자, 더한 걸 대입한 게 대입한 걸 곱한 거랑 똑같은 게 뭐죠?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더한 거랑 곱한 거랑 같은 거. 둘을 더해서 대입한 거랑 대입한 걸 곱한 거랑 같대. 곱하기가 더하기가 됐다는 거죠. 지수입니다. 알았죠? 이 표현의 의미는 지수라는 이야기예요. 지수 법칙 쓰라는 겁니다. 지수. 그냥 지수라고만 쓰죠. 오케이? 그렇죠? 1 더하기 2 대입한 거랑 2에 1 대입한 거랑 2에 2 대입한 거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1 대입한 게 2래.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게 2래. 그럼 뭐야? 이거 2겠지. 그쵸? 그러니까 2의 7제곱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F7의 의미예요. 128.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외우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난 믿고 있어. 니네가 외우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럼 어떻게 푸냐? 기본적으로 F1이 2라서 1번 풀이 이걸 지수라고 인식한다면 대입만으로 끝나요. F1이 2니까 2의 1제곱이 2다. 에서 이거를 적용한 거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F1이 2죠? F1 더하기 1은 F2인데 그건 F1 곱하기 F1이니까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봅니다. F2 더하기 1은 F3인데 걔는 F2 곱하기 F1이죠.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2라서 2의 세제곱입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르면 F7은 2의 7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그냥 다 대입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규칙에 맞게. 질문 있나요? 오늘 진도 별로 못 나가겠네. 오늘 함수 끝내고 싶었는데. 불가능해. 최대한 부지를 나갑시다. 493번. 학교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주제는 사실 얘입니다. 이런 형태. F에다가 소수를 대입하면 소수가 나온대요. 근데 어떤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하면 이게 된답니다. 그쵸? 그럼 F252를 문제에서 소수를 기준으로 쪼개란 겁니다. 252는 뭐의 배수예요? 소인수분 해볼까요? 민주야, 소인수분 해봐. 얼마야? 소인수분 해봐. 얘 얼마야? 진짜 하고 있는 건가? 자, 소인수분해 할 때 앞으로 소인수분해가 종종 나올 겁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냥 수학 하에선 종종 나옵니다. 소인수분해 할 때 우려 때문에 말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거듭 제곱 단위로 소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252를 소인수분해 하는데 2 잠깐 이거 73 아니야? 뭐야 깜짝이야. 맞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126이죠? 2 해서 3 7 요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기본적으로 좀 크게 거듭 제곱 단위로. 그럼 이거의 약수 중에 뭘로 나누면 나눠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배수.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숫자를 봤을 때 이게 뭐의 배수인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은 어차피 오늘 진도 별로 못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설명할게요. 이거 다음에 설명할 건데 그때 대답 못하면 뭐라고 할 거야? 2의 배수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이 숫자가 2의 배수야. 그걸 어떻게 알아? 맞아요. 저 표현이 나와야 돼요.
2의 배수인지 확인하려면 1의 자리가 2의 배수이면 됩니다. 알았죠? 1의 자리만 확인하면 돼요. 당연한 거죠? 짝수 아니면 홀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짝수는 홀수가 아닌 거고, 맞지? 홀수는 짝수가 아닌 거고. 이게 더 아는 표현이죠. 뒤에가 2의 배수면 짝수고 아니면 홀수. 자,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확인한다고 알고 있어요? 3의 배수. 누구까지 물어봤지, 민주야? 3의 배수. 이 숫자가 3의 배수다. 어떻게 알아? 나눠봐.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문제를 못 풀게끔 만들어내요. 알았죠? 나누기 하는 것만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모르면 대답 못하면 다 적어. 적어 니네. 왜 아는 척해? 적을 거면 여기 상단에 조그맣게 적거나 하세요. 알았죠? 여기 상단에.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원래는 경우의 수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원래는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오는 주제인데 그냥 소인수분의 얘기 나오는 겸에 그냥 나오는 김에 그냥 설명할게요.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입니다. 2, 5, 2 더하면 얼마죠? 9요. 네, 3의 배수죠? 그럼 이거 3으로 반드시 나눠집니다. 이렇게. 맞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4의 배수인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4의 배수인지 어떻게 확인해? 4인비 다 똑같아요. 네.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됩니다. 그러면 4의 배수예요. 52, 4의 배수예요? 네. 네. 얘 252도 4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2의 제곱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알았죠? 5의 배수는 어떻게 확인해요? 맞아요. 1의 자리만 보면 됩니다. 6의 배수는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2와 3의 배수인 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고 뒤에 1의 자리가 2의 배수면 돼요. 7의 배수는 현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나오는 건 뭐냐면 8의 배수도 잘 안 나오긴 한데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건 잘 안 나옵니다. 뒤에 세 자리가 8의 배수예요. 그래서 이건 잘 안 나와요. 9의 배수까지만 이야기하죠. 9의 배수는 각 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됩니다. 자, 252 각 자리수 더하면 얼마라고? 네, 9.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소립제법을 할 때 뭘로 해야 돼요? 9로 나눠서 그러니까 숫자를 정할 때 그냥 거듭제곱 단위로 크게 해버리는 거죠. 20 얼마예요? 8. 그래서 네, 4, 7 4, 9, 7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하나 쓰지 마세요. 덩어리로 하세요. 그렇게 연습하려고 하세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거듭제곱 단위로 받아들여야 좋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쪼개고 있으면 번잡해져요, 풀이가. 알았죠? 이건 습관이라서 미리 좀 교정을 지을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곱하기는 더하기로 쪼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2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3 더하기 F7입니다. 끝. 소수들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7 얼마죠? 17. 자, 10분 쉬었다 하자.